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텔라의 양자 컴퓨터의 해킹 능력에 대한 대비 계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텔라 관련 영상은요,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스텔라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텔라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파이와도 관련이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파이오니어 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양자 컴퓨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은 끝이 난다. 모든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할 것이다. 블록체인 보안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악재로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현재 알려진 수준을 뛰어넘어 실용화가 된다면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블록체인들이 사용하는 RSA나 ECC 기반 암호 체계는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역시 블록체인과 같은 RSA나 ECC 기반 암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된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먼저 정부와 군사 기밀 통신 역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검증하는 이 디지털 서명 체계도 전체적으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 모두 해킹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VPN 역시 다 해킹당할 수 있겠고, 전자서명 기반 계약 시스템 모두 신뢰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용하는 SNS 계정 탈취는 보다 더 쉬워질 것이고요. 자동차라든지 드론,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해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현재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우리가 아무런 대응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있다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은 큰 문제도 아니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양자 컴퓨터가 바로 개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기술적 과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양자 내성, 암호학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디어를 찾아보면요, 전 세계 주요 기술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기관들은 이미 양자 내성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올 것인데요. 그 시기에 맞춰 암호 체계도 함께 발전하고 적정 시기에 잘 업데이트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해킹 관련해서는 제가 2년 전에 자세히 서치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영상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기본 개념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비수탁형 지갑은 공개키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개인키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키는 이 지갑을 여는 암호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개키는 코인을 주고받을 때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지갑 주소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블록체인에서 지갑을 생성할 때 공개키라는 것은 개인키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개의 코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코드인데 지갑 생성으로 인해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이 비수탁형 지갑을 생성하는 순간 이 공개키는 개인키에서 자동적으로 암호학적으로 파생되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개인키에서 공개키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한 예로 개인키에서 이런 계산을 요구를 해서 이 답으로 공개키를 생성해라, 이렇게 암호학이 짜져 있다면 이 개인키가 아무리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쉽게 계산을 해서 공개키를 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갑을 생성을 할 때 이렇게 개인키를 처음에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의 동시간대에 그에 맞는 공개키도 쌍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공개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긴 코드나 숫자를 토대로 이게 어떤 계산식에서 이렇게 답이 나왔는지
역으로 계산을 해서 이 개인키를 알아내줘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요, 아무도 이 개인키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도 이 엄청난 숫자의 조합이 어떤 계산에서 어떻게 파생된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비스탁형 지갑이라는 것은 비밀번호 또는 비밀 구절이라는 이 개인키를 알게 되면요, 이 지갑의 공개키, 즉 해당 지갑 주소는 당연히 쉽게 알아낼 수 있지만, 반대로 공개키, 즉 지갑 주소를 먼저 안다라고 해서 그 지갑의 비밀번호 또는 비밀 구절, 즉 개인키를 예상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지갑 주소를 서로 공유를 해주고요, 코인을 주고받고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키는 무조건 혼자 안전하게 보관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요, 이 공개키, 즉 지갑 주소만 보고도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어떤 개인키인지를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보이는 수많은 지갑 주소만으로도 계산을 해서 그 각 지갑의 비밀키 또는 비밀 구조를 다 알아낼 수 있다, 다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강력한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기존의 컴퓨터는 계산을 하고 퍼즐을 풀 때 이진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0과 2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미로를 하나 풀더라도 슈퍼컴퓨터가 되더라도 0과 2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막다른 길로도 가보고 여러 경우의 수를 다 빠르게 대입해 가면서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로를 푸는데 0과 2를 하나씩 대입해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0과 2를 모두 함께 보유하고 있는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경로를 동시에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출구값을 골라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만능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분류를 해보면 약 60여 가지의 계산법에 매우 빠르게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 특화되어 있는 60여 가지의 계산법 중에서 또 하나가 소인수 분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소인수 분해 능력에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조금 전 보여드린 이 비스탁형 지갑의 암호화, 이 비밀키와 공개키의 해시 암호화기 바로 소인수 분해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블록체인이 양자 컴퓨터 발전을 대비해서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양자 컴퓨터조차 계산을 쉽게 할 수 없는 다른 방식의 양자 내성 암호합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 블록체인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을 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스텔라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스텔라의 양자 대비 계획을 소개합니다 라는 글인데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보자면 양자 컴퓨터는 결국 스텔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블록체인을 보호하는 타원 곡선 암호화를 깨트릴 것이다. 이것은 추측적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주어지면 수학적으로도 확실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원 곡선 암호화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갑의 개인키에서 공개키로는 전환이 가능하지만 역으로 공개키에서 개인키로는 풀 수 없는 암호화, 이것을 타원 곡선 암호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깨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텔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협이 블록체인을 훨씬 넘어서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타원 곡선과 RSA 암호학은 TLS, SSH 코드 서명 및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을 보호하는 모든 보안 통신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요 산업, 예를 들어 금융, 의료, 국방, 통신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영상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양자 컴퓨터가 출시가 된다 함은 우리 인류는 블록체인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은행 잔고, 금융 서비스, 온라인 계정, 우리 이메일, 우리 스마트폰 정보, 국방, 위성 통신, 이 모든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 개발 속도에 대한 평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ECC 해킹에 필요한 이 양자 비트 수가 기존 예상보다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양자 오류 수정 기술도 크게 발전했고요. 또 미국의 니스트의 위험 시점 전망도 좀 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또 구글은 내부적으로 2029년을 양자 대비 완료 시한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즉 수년 전에는 양자 컴퓨터 개발 아직 멀었다 이 단계에서 최근에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텔라가 직면한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자체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 밸리데이터의 서명을 위조를 하게 되면요, 이 SCP 합의 시스템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검증자는 수백 명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관리나 업데이트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바로 계정 탈취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텔라 주소는 영어 알파벳 G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소 자체가 공개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공개키만 있으면 개인키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라에 존재하는 모든 주소가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휴먼 계정, 오래된 계정까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텔라가 이제 양자 내성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자 내성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타 블록체인 대비 큰 장점과 유리한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요, 양자 컴퓨터에 대비를 해서 새로운 보안 방식을 업데이트하려면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새 주소가 생성이 되겠고, 그러면 그 지갑 주소로 자산을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경우 주소와 서명키가 분리되어 있고요. 즉 주소는 그대로 두고 기존 키를 제거를 하고 새로운 양자 보안 키를 추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텔라는 주소를 유지할 수 있고 거래 기록도 유지할 수 있고 계정 유지가 그대로 가능하다,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로드맵을 보게 되면요, 1단계는 올해 2026년에 시작이 될 텐데, 일단 양자 내성 서명 지원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용 지갑은 올해 2026년부터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계정을 통해서 양자 보안으로 이전 시작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027년에는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모든 기존 계정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여기서 장점은 일반 계정들 새 주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산 이동 따로 필요가 없고요. 기존 계정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트나 이더처럼 다시 주소를 생성해야 되고 자산을 그리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시기는 미정인데, 기존에 위험할 수 있는 이 암호학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양자 위험이 현실화가 되면 기존의 서명 시스템을 거부를 하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는 이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휴면 계정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스텔라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기존 서명 방식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계정들은 영구 동결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복구 시스템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계정에게는 그냥 영구적으로 잠금을 할 것인가, 이를 두고 커뮤니티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민감한 토론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요,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해킹 공격이라는 이 내러티브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스텔라가 드디어 그로부터 생존할 준비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융권이 요구하는 미래 보안 기준에 좀 맞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는 최근 여러 호재 소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앞으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토큰화가 되어서 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스텔라는 앞으로 단순히 하나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산을 이어주는 엄청난 규모의 네트워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 위협에서 그 어떤 블록체인보다 더 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준비를 해주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더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겠냐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DTCC에서 스텔라 블록체인을 채택을 했고, 또 버뮤다 같은 경우에서는 스텔라를 국가 차원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또 채택을 했고요. 또 프랭클린 템플턴과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도 스텔라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최근 자료인데요. 2026년 6월 8일 RWA 파운데이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최근 탑 RWA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스텔라가 솔라나나 다른 블록체인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자금들이 이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양자내성 업데이트 발표는 스텔라의 가격을 펌핑시키는 그런 호재성 뉴스는 아닙니다. 향후 스텔라가 RWA 및 금융 인프라를 계속 노리고 있고, 양자 보안 준비는 그에 맞춘 매우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이 기술적 작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텔라의 프로토콜과 동일한 블록체인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파이 블록체인이 되겠는데요. 스텔라가 타 블록체인보다 더 일찍 양자내성 업데이트를 이루게 된다면 파이 역시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양자내성 업데이트를 더 빠르게 가져갈 확률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